9살 남자아이가 청소년 수련관에 가려고 엄마 차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다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112에는 아이가 다쳤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가요, 알고 보니까 사고를 낸 당사자였습니다. 당시 화물차로 아이를 치고 차에서 내려서 눈으로 직접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목격자인 것처럼 신고를 한 겁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몰랐다던 화물차 운전자는 CCTV를 들이밀고 나서야 쾅 소리는 났지만 내가 낸 사고인 줄은 몰랐다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차에서 내려서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알고도 현장 떠난 거 아닙니까? 박정현 기자입니다. 도로 한쪽에 SUV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구급차가 다가오자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급히 손짓합니다. 들 것을 가져온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옮기는 건 어린아이. 지난달 26일 오후 9살 남자 어린이가 1톤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적혀져 있는 내용으로는 수련 앞에서 차로 충돌해서 구조사항은 없고 병원에만 이송돼 있다라고.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60대 남성 A씨. 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112에 전화를 걸어 마치 사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알고도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습니다. 참 말을 꺼내기도 섬뜩하고 끔찍한데요.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반려견을 쓰레기 봉투에 넣은 사진과 함께 너 때문에 죽는 거야 라는 메시지도요. 지난 2일 오후 김포시 구례동 도로에서 반려견이 유기됐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반려견을 넣은 사진을 보냈다는 겁니다. 신고자인 여성은 반려견이 어디 있느냐, 살아는 있느냐 아무리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해 봤는데요. 실제로 20대 남성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버렸다가 10분 뒤에 다시 가져가는 모습이 경기 김포시 구례동 도로를 비추는 CCTV에 찍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20대 남성을 협박과 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반려견의 생사와 위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살해금을 결고 4살 제니를 애타게 찾고 있는데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남성과 헤어지길 정말 잘하셨습니다. 대마에서만 끝나도 진짜 감사하다. 유아인 씨 지인들이 나눈 대화가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3차 공판일이었던 어제 법정에서 이 같은 메시지가 공개된 겁니다. 유아인 씨의 지인인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 대화인데요. 지인이 박 씨에게 말을 합니다. 대마에서만 끝나도 진짜 감사하다. 그러자 박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발 뭐가 더 안 나오길 바라는데 불안하다. 그런데 더한 것도 한 것 같다. 이에 대해서 박 씨는 투약과 관련한 내용을 유아인 씨에게 전해들은 적은 없다. 그저 지인들이 유아인 씨를 걱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추측하면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씨가 증인석에 앉은 이유는요. 유아인 씨가 누나의 명의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을 때 이 수면제를 유아인 씨에게 전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 씨는 처방받은 수면제를 유아인 씨에게 전달은 했지만 유 씨가 직접 복용할 거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범 도피 자금을 보내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도피 비용으로 쓰일 줄 몰랐고 유 씨에게 자료 삭제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유아인 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와 관련한 재판도 있었는데요.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직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의사 A씨의 변호인은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유아인 씨 투약을 신고하지 않은 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유아인 씨에게 모두 17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고를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고요. 지난해 2차례에 걸쳐서 간호조무사를 통해서 프로포폴을 직접 주사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권도영 씨가 행선지가 또다시 미국으로 빠졌습니다. 미국으로 송환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집값을 치를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영 씨의 미국행 결정을 무효로 돌렸습니다. 미국으로 할지 한국으로 할지 어느 나라로 인도할지를 다시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권도영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어느 나라가 먼저 정식으로 요청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만약에 미국으로 송환되면 징역 100년 이상도 가능하지만 한국으로 송환되면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권 씨 측은 한국행을 바라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 시각 5일 테라폼레스 창립자인 권도영 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내린 미국 인도 결정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이번 결정에는 미국과 한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먼저 정식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고등법원은 미국의 인도 요청서가 한국보다 하루 앞선 지난해 3월 27일 도착했다고 봤는데 항소법원은 이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과 26일 각각 영문과 몬테네그로어로 이메일을 보냈고 전자로 보낸 요청서도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정식 요청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에 따라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돼 우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다시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하더라도 권 씨 측은 최고 형량이 40년가량인 한국으로의 송환을 바라고 또다시 항소할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의 형을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